취업을 뽀개주는 칩복코딩 여의도 호랑이 권혁 중입니다. 자, 오늘은 이마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많은 분들이 이마트 지원하시죠. 특히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유통업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유통 양대 산맥이죠. 롯데와 신세계. 그중에서도 이제 이마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양대 산맥에도 한 축을 차지하는 이마트, 정말로 많은 분들이 채용 시장에서 지원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기업 분석 말할 필요도 없이 중요합니다. 기업을 알아야, 기업 분석이 돼야 자소서도 쓰고요. 면접도 준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워낙 정보들이 제가 봐도요. 똑같아요. 홈페이지에 있는 예를 들어서 인재상들, 이거 그냥 홈페이지 가면 알 수 있잖아요. 또한 연역들, 이거 그냥 홈페이지 가면 알 수 있죠. 너무 차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 이제는 이마트에 대해서 좀 더 뎁스 있게 알아볼 시간을 가질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홈페이지 가셔갖고요. 기본적인 이마트의 어떤 인재상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연역들이라든지 이런 거 보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칩복코드를 통해서 여러분만의 전략적 무기를 차별성을 잡아주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내용도 있고요. 또한 쉬운 내용도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히 저랑 같이 이 칩복코드를 알아본다면 남들이 모르는 것, 남들과 나를 차별할 수 있는 것들, 그렇게 하면서 차별 우위가 생기겠죠. 경쟁 우위로 인해서 여러분의 합격에 조금 더 한 발자국 앞서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마트 우리가 먼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2011년도에 이제는 처음 생겼고요. 왜 그러냐면 신세계 대형마트 사업부문이 인적 분할돼서 따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사실 11년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는 이갑수 대표로 되어 있고요. 매출액은 17조 490억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인원연합은 2만 6천 명 정도 돼 있고요. 영업이익 4,600억 원 정도, 그다음에 당기순이익은 4,700억 원 이렇게 돼 있고요. 평균 연봉은 6천만 원 미만인데 이거 좀 더 또 자세히 볼까요? 남자, 여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18년도의 사업보고서에 의하면 1인 평균 급여액이 한 5,100만 원 정도,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2,700만 원에서 평균 3,600만 원 되어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한 6천만 원 미만이다라고 보시면 이해하기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볼 수가 있겠고요. 19년 3월 말 현재 국내에 158개 이마트 매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이마트 기업 분석 들어가기 앞서서 질문을 정말 많이 받고요. 또한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제가 스스로 왜 그러냐면 이마트를 지원하는데 여러분 신세계를 모르시면 안 되겠죠. 근데 신세계가 사실 여러분만이 알고 있듯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마트가 하는 사업에서 분석을 하셔야 되겠고요. 내가 어떤 파트에서 뭘 할지 모르잖아요. 이걸 보셔야 되겠죠. 이마트가 하는 일. 그런 다음에 이마트가 어떤 구조로 돼 있는지가 아셔야 돼요. 자, 먼저 이마트가 하는 사업 유통업이 있습니다. 이마트, 그죠? 이마트 에브리데이. 그다음에 이마트 24, 편의점이죠. ss.com, 그죠? 우리가 보통 쓱이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우리가 유통업으로 나눠져 있고요. 호텔, 리조트 사업도 합니다. 그다음에 식음료 사업도 하고요. 건설, 레저업도 해요. 해외 사업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마트는요. 하나의 사업 부분이에요. 하지만 오늘은 너무 넓어요. 이거 다 제가 할 수 없잖아요. 조선호텔도 할 수 없고요. 신세계푸드도 제가 말하면 따로 잡아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이마트 중에서도 주식회사 이마트, 이 유통 부분의 이마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은 여러분 신세계를 이해해야 된다 그랬죠. 거시적으로 신세계의 사업 구조, 그다음에 이마트도 이렇게 유통업과 호텔과 식음료로 나눠진다는 사실을 알아 있어야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거죠. 근데 제가 실제적으로 많은 학생들을 만나보면 그냥 이마트 지원한다고 보통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 이마트 중에서 어디라고 하면 이마트가 이마트 아닌가요? 이렇게 답변하시는 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마트도 유통 부분, 호텔 부분, 식음료 부분, 건설 부분 이렇게 나눠진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겠고요. 여러분께서 지원하는 이마트, 여기는 뭐냐면 유통 부분의 안에 있는 이마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신세계 그룹을 제가 이해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이마트가 있는데 여러분 이마트는 어떻게 이제 구조가 돼 있냐면 자, 이명희 회장이 있죠. 이명희 회장이 누구죠?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건희 회장님의 동생분이시죠. 그래서 이명희 신세계 회장님이 계시고요. 자녀분들이죠.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있고요. 정유경 신세계 백화점 총괄 사장이 있습니다. 정유경 사장이 이제는 정용진 부회장의
동생이기도 하죠. 이게 자녀분이 계세요. 이분들에게 나눠놨습니다. 여러분 신세계는요 2가지로 나눠져요. 뭐냐면 백화점 쪽과 신세계 뭐 백화점 있잖아요. 신세계 백화점 라인과 이마트 라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본적인 사실 모르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지원하는 곳은 어디다? 그렇죠. 정영진 부회장이 가지고 있는 이마트 계열 안에 있는 주식회사 이마트인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흔히 생각하는 이마트가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신세계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지분 구조로 나눠져 있어요. 이명희 회장이 신세계와 이마트를 똑같은 18.2%의 구조로 나눠져 있고요. 또한 정영진 부회장이 이마트를 제가 운영한다 그랬잖아요. 이마트 라인이죠. 9.8%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해서 운영되고 있고요. 사실 이마트의 어떤 매출이 높을까요? 아니면 신세계 라인 쪽 매출이 높을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면 많은 분들이 당연히 신세계 백화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백화점이 당연히 매출이 높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큰일 날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매출 구조를 본다면 이마트가 더 많습니다. 물론 워낙 정유경 그 신세계의 어떤 사장이 백화점 라인 쪽 사장이 워낙 그 은등의 경영자라고 보통 우리 쪽에서는 불러요. 이제 경제평론도 하고 있다 보니까 은등의 경영자. 사실 언론의 노출을 잘 안 하십니다. 그래서 얼굴도 모르실걸요, 아마 여러분. 그런데 정유경 사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면세점 같은 운영도 잘하고요. 신세계 라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경영을 잘하는 걸로 좀 소문이 나와 있죠. 그래서 뭐 매출이 이제 엎자락뒤자락 한다 이런 소리도 나있지만 그래도 이마트의 매출이 더 높다라는 사실 워낙 큽니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정영진 부회장이 잘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사실 지금 이마트 쪽 같은 경우는 2019년도 2분기에 매출이 비상이 걸려 있죠. 그러한 이유는 좀 이따가 우리가 유통 부분을 봤을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신세계 그룹을 이해하면 되겠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바라볼 거는 이마트 쪽이다. 그럼 이마트에 기본적으로 유통업이 있고 호텔, 리조트와 식음료 건설 부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매출 구조는 어떨까? 매출 구조는 어떨까 봤더니 자, 유통업 가보겠습니다. 제8기죠. 그러니까 작년이었습니다. 18년도죠. 14조 8천억 원 정도의 매출액이 나왔어요. 그래서 봤더니 소개해 보면 어떻게 돼 있죠? 전체 이마트 라인에서 유통 부분, 그러니까 이마트 에브리데이, 이마트 24, 기타 등등 이런 스타필드 이런 유통 라인에서 뭐다? 전체 매출의 몇 퍼센트? 91.2%의 매출을 담당하고 있다. 다란 얘기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마트 얘기할 때 유통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마트를 얘기할 때 유통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호텔도 있죠. 1.1%의 기본적으로 매출을 담당하고 있고요. 식음료도 한 7.4% 정도. 그다음에 건설 레저업이 한 3.6% 정도 있는데 보시겠지만은 17년도 자료가 없죠. 왜 그러냐면 18년도에 신세계 건설이 자회사로 편입이 됐습니다. 이마트 라인으로. 그래서 17년도 자료가 없고요. 18년도 3분기부터 해서 3.6%의 기본주로 신세계 건설의 매출이 담당하고 있다. 해외 사업 있고요. 그다음 내부 거래 3.6% 빼니까 이제 100%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 있다. 즉 이마트 계열의 유통 부분이 91.2%의 매출을 담당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생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지원하는 곳은 어디다? 유통 부분 안에 있는 주식회사 이마트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이마트를 지원한다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것도 지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전체를 다 알아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고요. 수출 매출 봤더니 이마트 이거 아셔야 되겠죠. 내수가 90%입니다. 그러면 이마트가 수출을 어떻게 할까 봤더니 90%가 내수에서 일어난다는 얘기죠. 사실 뼈 아프죠. 이마트나 우리나라의 유통업이 중국 시장에서 실패를 했다고 보통 우리가 시장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뼈 아픈 어떤 실패였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든 해외 쪽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후반에서 제가 이마트의 경쟁력에 대해서 소개할 때 북미 시장에 대한 진출 부분을 제가 좀 꼼꼼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핵심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일단은 내수가 90%가 담당하고 있다. 수출은 0.3%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SSG.com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마트몰이 이제 SSG.com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한 어떤 히스토리 되게 많아요. 제가 실제적으로 이마트 계열 이제는 MD들을 만나게 되면은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정말로 정영진 부회장이
이런 어떤 모바일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쪽에 과감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게 느껴질 정도다라고 해요. 내부에서는 뭐냐면 이마트 몰 이름 자체가 이제 ss.com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쓱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렇게 ss.com으로 바뀌면서 많은 투자를 사실 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뭐 신세계 푸드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출 부분을 본다면 역시 이마트는 내수가 이제 절대 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마트 조직도 여러분이 들어갈 조직도죠. 지원본부, 상품본부, 신사업본부, 고객서비스, 뭐 트레이더스 본부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노브랜드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이거 혹시나 여러분 조직도 구하시다가 못 구하신다. 만약에 조직도를 내가 알고 싶은데 내가 어떤 부서가 있는지 알고 싶은데 혹시나 자료가 너무 없다 하신 분들은 사실 이게 제가 확대를 못 해드리거든요. 만약에 필요하신 분들은 한국직업방송 이거 칩보코디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다가 친절하게 답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일일이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뭐 이거는 뭐 제가 아껴도 필요 없는 자료예요. 그러니까 제가 필요하신 경우 댓글을 남겨주시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경우 제가 뭐 충분히 여러분 제가 이 강의 자료 다 드릴 테니까 여러분 취업하시는 데에 도움이 되시길 권유드려요. 칩보코디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취업 성공하는데 이렇게 도움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마트 조직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대형마트 산업을 일단 뽀개보겠습니다. 항상 그러죠? 이마트 지원하실 분들 이마트만 하시나요? 솔직하게? 아니잖아요. 롯데도 가고요. 그 다음에 이랜드 계열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형마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거시적으로 알면은 도움이 되겠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마트 창동점이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게 93년도였거든요. 대형마트 처음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쇼핑 공간의 성장은 대표적인 유통업체로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것이고요. 경기 침체기에는 경제적인 구매를 가능하게 하죠. 대형마트가. 그러다 보니까 물가 상승기에는 물가 안정에 좀 기여하는 부분들이 대형마트가 있습니다. 지방 중소업체의 새로운 상품을 소개하는 역할도 사실 해요. 왜냐하면 특히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내부적인 운동이 있냐면 정영진 부회장이 이제 원가 절감하라고 굉장히 이제 푸시를 하고 있죠, 사실. 그러니까 남들보다 싸게 줘라. 무조건 최저가거든요, 사실 지금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유통 구조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보통 이제는 MDD라든지 유통 담당하신 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도매처에서 물건을 갖고 온다 그러면 요즘에는 그렇지가 않죠. 뭐예요? 바로 현장에 내려가서 현장에서 사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비용 절감이 되는 거죠. 유통 라인이 단순해지니까. 현지의 농산물, 현지에 있는 상품들을 그대로 갖고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최저가가 그러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뭐 말 그대로 이제는 아마존의 영향이라고 보시면 사실이 돼요. 저희 쪽에서는 이제 아마존의 영향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유통 구조 좀 바뀌고 있는데 사실 맞습니다. 지방 중소업체의 새로운 상품을 정말로 가져오거든요. 그럼 지역 경제에 이바지할 수도 있죠. 대형마트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성장성을 보자면은 시장 성숙화로 인해서 경쟁이 좀 심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9년도 2분기에 이마트 매출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 시장에서도 우려스럽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또 1인 가구의 증가, 고령화 등으로 인한 소량 근리형 소비 패턴이 좀 확대되는 어떤 시장의 변화들도 느껴지고요. 모바일 쇼핑이 이제 급성장하고 있는 부분 우리가 느껴질 수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앞으로의 국내 시장 환경이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은 굳이 굳이 말씀 안 들어도 아마 아실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마트에 대한 규제, 그러니까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또한 경제도 솔직히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겠고요. 자, 그런 것을 이제 성장성 두 번째로 본다면 극복하기 위해서 온라인 판매, 창고형 매장, 전문점 이런 복합 쇼핑몰 개발에 판매 채널을 좀 다변화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또한 PL 상품, 그러니까 자체 개발 상품들이죠. 이런 상품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이마트 같은 경우는 노브랜드죠. 노브랜드 많이 사용하시죠? 굉장히 이마트에서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자체 상품들인데 저도 즐겨 사용합니다. 굉장히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퀄리티는 괜찮잖아요. 이러면서 우리가 자체 개발 상품도 많이 이마트에서나 아니면 대형마트에서도 이걸 확보하려 한다. 그래서 대형마트의 시장 추이를 가봤더니 17년도, 18년도, 19년도 1분기 보면은 어떻게 되고 있죠? 그죠? 매출액이 점점 더 18년도에는 조금 줄어들었지만은 기본적으로 좀 늘고 있는 차사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이마트 이런 어떤 대형마트의 거시적 환경을 봤다면 이제는 이마트를 이제 뽀개야 되겠죠. 그래서 이마트에 대해서 이런 환경관에서 이마트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이마트는 현재 경기 불황이죠. 지금 경기 불황인데 내수 침체가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편의점, 온라인, 모바일 등에서 소비 채널 다각화하고 있고요. 영업 규제 강화에 대형마트 시장 포럼에서 신규 출점이 좀 아까도 말씀드린 어려워지는 상황에서도 19년도 1분기 누계 매출은 전년 동기 비해서 1.1% 상승했다. 그런데 2분기에는 좀 어려울 거다라고 우리가 시장의 지배적인 판단입니다. 19년도에는 소매 시장은요, 대외 어떤 경제 불확실성 이런 것 때문에 국내 경기에 저성장 기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실 우리나라는 인구가 어떻게 되죠? 5천만 명 조금 넘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내수가 안 되는 시장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유통을 아마 전공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내수가 되는 시장은요, 8천만 명 이상이 돼야 돼요. 또 높게 평가하면 1억 명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내수가 안 되는 시장입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은 내수가 안 되면 GDP가 안 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수를 살리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데 구조적으로 인구가 적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어쨌든 간에 내수를 살리는 노력들은 꾸준하게 선행돼야 된다. 아무튼 국내 경기 저성장 기존의 최저임금 상승으로 어려운 환경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그래서 이마트는 이런 것을 타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단일 유통 업체의 경쟁을 넘어서 업체 간의 경쟁 현황을 보이고 있는데 능동적인 성장 전략을 택하고 있고요. 특히 네 번째 나오는 신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이마트는 어떤 신사업을 하고 있을까? 어떻게 다양한 신사업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을까? 그러면 질문이 들어올 겁니다. 면접에 들어왔거나 만약에 질문이 들어오면 야, 이마트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요. 당연히. 아니면은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는 입사서 너가 얼만큼 알고 있느냐?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마트의 전략 첫 번째, 체험, 경험 중심의 매장 리뉴얼을 통해서 점포의 경쟁력을 높이려고 한다. 왜 그렇다? 신규 출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기존에 있는 점포 가지고 해야 되는데 단순히 예전처럼 소비만 하는 데에서 이제는 경험하고 체험하는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대표적인 브랜드들의 뭐야? 노브랜드, 삐에로 쇼핑. 삐에로 쇼핑 가보셨어요? 재밌죠? 이게 보는 재미가 있어요. 진짜 아기자기하게. 삐에로 쇼핑, 일렉트로마트, 부츠 이런 트렌드를 반영하는 전문점을 개발하고 있죠. 이게 이마트의 장점입니다. 근데 이게 또 통하고 있어요. 시장에서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장점이고요. 자, 창고형 할인 매장 트레이더스는 2019년 월계점을 오픈해서 현재 16개 점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이마트에 지원하실 분들은 당연하겠죠. 뭐 가보셔야 됩니다. 당연히. 월계점 오픈했어요. 이게 한 몇 달 전에 했는데 월계점 저도 갑니다. 굉장히 이쪽 그러니까 들어가는 출구에서 왼쪽은 이마트고요. 오른쪽은 이제는 트레이더스거든요. 그래서 좀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제 다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굉장히 또 교통도 굉장히 조금 민원이 많을 거라 봤는데 뭐 밀리지도 않고요. 그래서 여러분 가보셔야 알아요. 항상. 그래서 이렇게 경험을 좀 해보시길 권유드리겠고요. 이렇게 해서 어떤 전문점, 트레이더스 같은 창고형 할인 매장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다. 자, 네 번째로는 미국 진출을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현지 유통업체를 인수하였고요. 이를 통해서 미국 사업 기반의 강화를 확대 가속하고 있다. 이거 빨간 줄을 제가 쳐들었습니다. 이게 핵심이죠. 이게 핵심이죠. 하여튼 끝까지 읽어보고 요 미국 시장을 말씀을 드릴게요. 동시에 철저한 현지 전략을 통해서 동남아 시장 쪽 진출하고 있죠. 이미 진출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현지화 전략을 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마트는요, 이제 글로벌을 나가려고 해요. 이제 내수는 솔직히 이제는 힘들고 이제 글로벌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중국 좀 뭐 안 좋은 얘기지만 사실 중국에서 굉장히 안 좋은 경험을 했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야 뚫자 어디 북미 시장 가자. 자, 북미 시장 진출 두 가지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질문 들어옵니다. 이마트가 미국 진출한 사실 너 알고 있니? 아니면 미국 시장에 어떻게 전략을 짤까? 이런 거 볼 수도 있겠죠. 첫 번째로 미국 프리미엄 식품업체 굿푸드홀딩스를 인수를 했어요. 작년에 18년도 1월에 인수를 했습니다. 이거 아직도 모르시면 안 돼요. 국내 유통 전문회사는 처음이었습니다. 최초였어요. 왜? 북미 시장이에요. 동남아 시장도 아니고요. 중국 시장도 아니고요. 북미 시장입니다. 어마어마한 인구, 특히 전 세계 소비를 이끄는 어디예요?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신호탄을 쏘 올렸죠. 이게 정용진 부회장이 야심차게 또한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재밌는 게 미국 서부 지역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스타벅스 커피가 이제 시애틀에 있잖아요. 이제 서부 시애틀 시작으로 전역에서 퍼져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서부에서 기본적으로 프리미엄 업체의 어떤 동진 전략을 보통 이야기하는데 소비자 같은 경우는 서부에서 먼저 붐을 일으키고
이제는 점차적으로 미국으로 확산한다. 이런 전략을 좀 따랐다. 이런 속설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마트가 미국 서부 지역을 이제는 전략적으로 노리고 있다. 이런 부분도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굿푸드 홀딩스의 계열을 본다면은 세 가지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브리스틀 팜스라든지 메트로폴리탄 마켓이라든지 레이지 에이커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세 가지의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세 개의 업체는요 매장 안에 레스토랑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마트, 스타필드 가보시면 아시죠? 특히 트레이더스 가보시면 아시죠? 맛있잖아요, 음식. 거기에 보면 피자들 있고 정말 싸게 팔기도 하고요. 창고형 매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음식점을 가지고 이런 시너지 효과도 같이 낼 수 있다. 왜냐하면 구조가 비슷하다 보니까. 자, 보유 매장은 서부를 중심으로 한 20여 곳이 이제 보유하고 있고요. 매출 이렇게 있고 영업이익 나오고 주요 업종, 프리미엄 식자재 및 유기농 식품 유통 체인점이다. 여기를 뭐하고 있다? 이마트가 인수를 했다라는 사실 꼭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자회사를 좀 더 깊게 알아볼게요. 1982년도에 설립됐어요. 브리티스 팜스인데 유기농 식품 등의 중점을 둔 프리미엄보다 식품 소매 업체다. 로스앤젤레스 시작으로 해서 12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다. 자, 요 정도 알아주셔야 되겠죠. 71년도에 설립된 메트로폴리탄 마켓, 이것도 서부 해안 도시를 중심으로 고품질 신선식품이다. 요거. 그다음에 91년도에 설립된 레지스 에이커스 같은 경우는 로아스, 그러니까 건강지속식품이죠. 유기농이죠. 이런 것을 추구해서 기본적으로 천연식품, 신선식품, 바디케어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이 세 회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를 인수를 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마트의 전략을 좀 눈에 보이시나요? 과감하게 투자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가 PK마켓이죠. 뭐냐면 프리미엄 식자재 유통사 PK마켓, 이걸 가칭인데 로스앤젤레스의 번화가에 개설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계획대로 간다면 이번 연도 말, 그러니까 19년도 말에는 이거 오픈을 해야 돼요. 아무튼 작년에 이미 임대차 계약을 다 했고요. 그래서 계획적으로는 이제 말 그대로 6층 규모의 복합 상업시설로 19년도 하반기에 개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선식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PK마켓은 식재료, 그렇죠. 음식점과 결합된 그로서란트 매장이죠. 이게 사실 여러분 아마 뉴스에서 많이 들었을 수도 있겠는데 정부 회장이 정말 야심차게 추진하는 신선한 업태예요. 뭐냐면 신선한 제품, 특히 미국 시장에는 어떻게 전략을 짰냐면 이 PK마켓을 통해서 아시아권에 있는 신선식품 있죠. 그러니까 북미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신선식품에 대해서. 특히 아시아 쪽에 있는 건강한 식품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이런 것을 PK마켓을 통해서 북미 시장 쪽에 소개를 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저는 굉장히 전략을 잘 짰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아시아권의 문화, 그다음에 아시아권의 식문화, 그다음에 건강한 식품들을 신선식품을 통해 실제로 제공한다면 결국에는 누가 살 것 같으세요? 그렇죠. 사실 신선식품은 가격이 기본적으로 많이 나가죠. 어떻게 보면 고관여 상품일 수도 있습니다. 고관여 상품 같은 경우는 뭐예요? 가격 저항은 좀 있지만 가치를 아시는 분들이, 특히 소비력이 있으신 분들이 구매를 하게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 그만큼의 뭐냐면 가치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소비하는 소비력이 있으신 분들이 모인다는 얘기죠. 그렇게 보면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게 돼요. 이게 사실 이제 브랜드를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좀 이해가 될 텐데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PK마켓이 굉장히 좋은 전략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PK마켓의 전략이 미국에서 일단 아시아권에 있는 신선식품을 제공한다는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저는 곽광을 받을 거다. 또 한 가지 왜 정영준 부회장이 이거를 또 선택했냐? 이미 우리나라의 스타필드에서 PK마켓을 했다가 호응을 얻었거든요. 이런 자신감이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정영준 부회장의 특징이 뭐냐면 해외에 자주 나가시죠. 그다음에 선진 물류,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그너들 문화들을 잘 이해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PK마켓의 전략들 아니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모습들은 이마트가 정말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또한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여주고요.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단순히 이제 직업 컨설턴트가 아니라 취업 컨설턴트가 아니라 경제평론도 하고 있기 때문에 평론가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좋은 전략 중에 하나다. 제가 누누이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여러분께서 보실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자소서 쓸 때나 기본적으로 이제 면접에 들어갔을 때 혹시나 비슷한 질문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여러분께서 PR하고 싶다면 이마트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 아까 말씀드렸죠. 출점의 제한들, 내수시장의 한계,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규제 제약들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제약 가운데서 또 중국 시장의 기본적인 실패분이 있었죠. 이러한 가운데서
이마트가 어떻게 미래 시장을, 미래 가치를 뚫어낼 것이냐, 어떻게 미래 비전 제시를 할 것이냐, 정영진 부회장의 비전이 뭐냐, 전략이 뭐냐, 이거를 알고선 자소서나 면접에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뭐한다? 결국에는 여러분께서 좋은 인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남들이 얘기하는 거 똑같이 얘기하면 안 됩니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읽으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경험과 기본적으로 이마트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신세계 전략들, 신전략들을 잘 융합해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스타 면접 방법, 상황과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경험을 믹스해서 구조화 면접을 통과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어떤 신전략들, 이마트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그걸 해결하기 위한 신전략들을 잘 알고 있어야지만, 이렇게 기업 분석이 잘 돼야지만 자소서나 면접을 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드려요. 기본이다. 이런 그분들은 자소서나 면접의 기본이다라는 거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 진출할 사실 꼭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이마트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정리해 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모르는 정보, 그 다음에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정보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흔한 정보 마시고요. 남들과 차별하게 되시려면은요, 꼭 칩보코드 보면서, 꼭 제 방송 아니더라도 칩보코드의 전 프로그램들, 콘텐츠들 굉장히 좋거든요. 퀄리티가. 칩보코드를 보시면서 여러분 꼭 준비를 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마트였습니다. 전략들 잘 파악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자소서나 면접 보실 때 큰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자, 여기까지 여의도 호랑이 권혁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